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5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문제가 좀 정신건강에 좀 해로운 문제들이 좀 있었죠? 뭐 어렵긴 했는데 좀 지저분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 기출문제니까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지저분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의 스타일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당 선지만 외워간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1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럼 어려웠던 문제부터 얘기하면 문제 2번 어려웠고, 그 다음에 6번 어려웠고, 그 다음에 8번 어려웠고, 그렇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로 의제가 되는 건축 신고. 이너가 인허가 의제가 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렇다면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실질적 심사의 범위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이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행정청이 실질적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실질적인 심사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죠. 동그라미 1번 두 번 줄여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언더란 치신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다가 실질적인 요건 심사 언더란 치신 다음에 연결시키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위 요건적 신고. 여러분, 행위 요건적 신고라는 게 수리 행위 요건이 되는 신고니까 그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요, 해당 그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뭡니까? 수리가 됐을 때죠. 수리가 됐을 때.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어. 그런데 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위법한 수리거든요. 위법한 수리. 위법한 수리인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다. 그러면 신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에 불과해. 그럼 무슨 역이 발생합니까? 공정력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1번의 동그라미 3번은 해설 한번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 1번도 어려웠다, 그쵸? 예, 보게 되면은 제가 그 표를 정리해 놨죠. 보게 되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는 수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법한 신고라고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 하자가 부적법한 신고에 대해 수리가 이루어졌다. 그럼 하자 있는 수리죠. 이때 수리하자가 취소사유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고, 공정력 때문에 수리하자가 무효사유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 수리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놓치지 맙시다. 동그라미 4번이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기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다. 그런데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럼 영업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신고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문제 2번이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약간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수익적 행정이라는 건 여러분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재량행위에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 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례원칙, 부당 결부금지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엔 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행위 부관인 부담이 정하여진 바에 따라서 당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해당 구청장이요,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하면서 기부채나 부관을 부과했어요. 근데 그 기부채나 부관이 뭐였냐면요, 학교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학교 짓는 게 차일피일 늦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이 짜증나겠죠. 교육감이 얘기하는 거죠. 너 빨리 왜 학교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행정청은 누구입니까? 부관, 기부채나 부담을 부과한 구청장이란 말이죠. 다른 행정청이 누가? 교육감이. 그 부담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건 자신의 견해 표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가 지금 얘기한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요. 이때 행정행위 부관인 부담이 뭐라고요? 학교를 신축하라는 기부채나 부담이었어요. 근데 불이행하고 있다. 근데 부담은 누가 부과했어요? 구청장이. 근데 다른 행정청이. 교육감이 의사표시란 것만으로는 이걸 처분을 그 의사표시를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해설에도 코멘트 달아놨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행위 부관으로 취소권 유보되어 있다. 당해 행정행 이거 취소권 유보라는 건 철회권 유보를 얘기하는 거죠. 당해 행정행위란 행정청은 그 취소 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이 있다.
사정 변경이 있다. 좁은 의미의 취소권 유보된 경우 또는 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도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행정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좁은 의미의 취소, 직권 취소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학상 철회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이요. 공유수면 매립법 제11조에서 면허관청은 매립을 면허하는 경우에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때 부관상의 이해관계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라고 하려면 뭐가 인정돼야 돼요? 사익보호성 인정돼야 돼요. 동그라미 4번도 상황극을 해보게 되면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면 바다가 육지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에는 인근 주민들이나 혹은 뭐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나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달라. 그것만으로 여러분 이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요. 해당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사익보호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문제 3번이요.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여러분 보게 되면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기본행위죠. 이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해서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 기본행위가 없어졌대. 그럼 인가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직권 취소가 있어야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실효되는 겁니다. 3번이요. 공유수면 매립법 등 관계법령상 공유수면 매립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그런데 특허 사업의 양수도의 경우에는요. 관할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가는 효력 요건이죠. 법률의 효력을 완성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허로 인한 그 권리 의무 양도의 약정 기본행위죠. 인가를 받지 않으면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죠. 인가가 뭔데? 법률행위 효력 완성이잖아. 동그라미 4번이요. 인가 처분에 흠이 없다. 그럼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기본행위 흠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에 무효하게 구할 수는 없다. 이게 인가의 특수성이에요. 허가나 특허나 수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후속 처분으로 이루어진 허가나 특허나 수리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허가 특허 수리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인간은 그 성격이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점 하나 찍는 활용 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놔둬야 돼요. 문제 4번이요. 기본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문제 3번도 어려웠네.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서 재량행위 이외의 기속행위나 기속적인 재량행위도 부과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누구 맘대로 그렇게 법원 입장 변경한 적 없습니다. 기속행위나 기속적인 재량행위는 기속행위죠.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즉 기속행위에 붙여진 부관이다.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 당연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일맥상통하죠. 건축 허가 여러분 기속행위잖아. 그럼 기속행위에 붙여진 부과는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의 경우에 기속행위라니까요.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적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라 그럼 건축허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음공해, 먼지 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 등의 사유는 이거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볼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루한 불허가 처분을 위법한 겁니다. 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 지으면 당연히 소음 나요. 건물 지으면 당연히 먼지 발생하고요. 주변인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이것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 볼 수 없다. 환경보호, 공중보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인 감경 규정을 두었다. 그럼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량행위란 얘기죠. 그래서 감경 여부는 행정처의 재량에 속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반드시 깎아주란 얘기가 아니라 고려는 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고려도 안 했다? 그럼 재량권의 불행사죠. 재량권의 불행사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만만한 문제가 없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 동그라미 1번이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한 현장조사. 이거 임의조사죠. 임의조사는 침입행정이 아니잖아. 개별 법령에 이에 대한 그 법적 근거가 없을 테입니다. 강제조사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침입행정에 대해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거든요. 임의조사는 침입행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에게 장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강제조사죠. 이땐 여러분 상대방한테 정확히 필요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해야 된다. 침입행정의 경우에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동그라미 3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이거 비례 원칙 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이죠.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하면 신의성질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기관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조사할 땐요. 조사 개시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줘야 돼. 그리고 조사 결과를 또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는 거고요. 6번 보겠습니다. 이거 2020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도 좀 그지 같았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이런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요.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일종의 침입적인 성격이죠. 그러니까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되겠죠. 이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의견 제출 기간이 10일이다. 우리가 배운 행정절차법상 불사견 있죠? 불이익처분 사전통지 의견 청취. 그 법리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도 구체화된 겁니다. 다만 이때 의견 청취 기간은 10일이라는 거. 니은이요.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일단 내용이 복잡하니까 세 번 줄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효로 인하여 설명한다. 세 번째 줄에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거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인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5년입니까? 부과하고 나서. 시효 소멸이라는 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행정청이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고 나서 그로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겁니다. 6번의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 해설을 보게 되면요. 6번의 기억 보시게 되면요. 부과 처분일로부터 5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라는 거는요. 부과 처분의 기산점이에요. 소멸시효는 뭡니까? 일단 부과하고 난 다음에 징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부가처분에 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을 섞어놨다. 제가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내용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일단 시효 완성일 뭐다? 니네 코멘트 하라는 것만 봅시다. 부가처분일로부터 5년이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디귿이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자, 리력.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4세 미만이 된 자, 이거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거죠. 형사 처벌도 안 받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었어요. 자, 니은의 경우는 시효 소멸의 기산점은 뭐다? 부가처분일로부터 5년이다. 디귿의 경우에는 그 관할은 누구의 관할이다?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이다. 7번이요. 행정법상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7번도 만만치 않았죠?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의견 청취 의무도 면제됩니다. 불사견이죠. 불이익처분 사전통지 의견 청취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통지 의무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가 생략되는 것이고 7번에 동그라미 1번은 더 붙여서 의견 청취 예외 사유는 사전통지 예외 사유 3가지 플러스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경우 총 합치면 4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군인 사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왜? 이거 진급 선발 취소하는 건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요. 건축법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 건축법상 공사 중지 명령이다. 이건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이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돼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손실보상금을 기대해서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 이건요, 해당 건축주의 현명한 재테크예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 통지랑 의견 제출의 예외사유는 어디 나와 있어요? 7번에 동그라미 1번 해설에 제가 코멘트 해놨잖아요. 21조 사항에 나와 있는 1호, 2호, 3호.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생략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의무를 면제하거나 권익을 부여하는 처분. 이거 수익 처분이죠? 수익 처분은 사전 통지 의무가 없죠. 사전 통지 의무는 불사견.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8번도 어려웠네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 절차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은 아니고 사용재결한대. 사용재결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주의 땅을 강제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위치와 면적이 어떤지, 권리자가 누구이고 손실보상액은 얼마하고 언제부터 사용을 할 것이고 사용 방법을 어떻고 사용 기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다 재결서에 특정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뭐 사업인정기관 이거 행정청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택지개발 사업인데 택지개발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그럼 사업인정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도 어렵습니다. 협의 취득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사법상 매매죠. 그러니까 사법상 매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취득이요. 그런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 성립에 확인을 해요. 이 협의 성립의 확인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해주게 되면요. 이거는요. 수용재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요. 그 협의 취득으로 끝낼 수도 있고 협의 취득 성립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어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 성립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면 수용재결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사업시행자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 및 이주대책 내용에 관한 규정. 이거 뭡니까? 해당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규정이 있으면 배제 못하는 거지. 그럼 헷갈리지 마세요.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건요.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 그렇지. 이 실시 의무와 그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이 있다. 그러면 배제를 못하는 거죠. 특히 수립 실시 의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수립 실시 하회한다라고 상대 행정청에게 그러니까 해당 입법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9번이요. 항고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의 제거를 위한 것이고 취소 소송의 판결을 받게 되면 유효한 행위 효력을 소멸시킨다. 메이크죠, 메이크. 그러니까 형성 소송이죠.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은 확인 소송이고 취소 소송은 효과가 있었던 것을 없도록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메이크 영어로 메이크라고 형성 소송입니다. 동그라미 2번요. 9번도 만만치 않았다, 그쵸? 상급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그 다음부터 언더는 쳤고요.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리고 과세자를 작성해서 과세 처분을 했다. 그럼 중대 명백한 하자죠.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이 말이 뭡니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예컨대 여러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생각해 보세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불복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닌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조직법상 의미의 행정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그러니까 처분 권한을 가지고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는 뜻이죠. 그건 맞아. 그런데 병역법상 신체 등입 판정은 군의관이 하는 거죠. 군의관이 누구한테 해요? 지방경무청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받을 수 없죠. 처분성은요. 영어 수고로 하게 되면 from 행정청 to 상대방인 국민이어야 돼.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판례가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제 상한 금액 인하 처분. 처분적 곳이죠? 일반 처분이죠. 그럼 이 약제 상한 금액이 인하가 되게 되면 해당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관련돼서 돈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제약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고 법률상 이익의 침해도 있고. 이유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배해서 한 담배 일반 소매인 시정. 담배 일반 소매인 시정은 가학상 특허죠. 기존의 일반 소매인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이기 때문에 기존 업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죠. 기업과 디귿은 원고 조격이 있어요. 디귿은 운수회사가 택시회사고요. 해당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기사거든요. 회사 택시기사. 회사 택시기사가요. 승차 거부하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승차 거부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택시 회사에다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택시 회사는 해당 승차 거부를 한 운전기사의 월급에서 그 과징금 액수만큼 까버립니다. 그러면은 해당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월급이 그만큼 깎이는 거죠. 자, 이거는 2차적인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어요? 해당 운수회사가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운수회사가 제기를 안 하고 있어. 왜?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운전기사 월급에서 까버리면 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운전기사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 처분의 상대방은 운수회사고 월급이 깎이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리을이요. 기업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계정고시, 보건복지보고시거든요. 처분족고시로서 처분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거는요. 해당 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는 없어요. 미음이요. 전임 강사 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학과의 학생. 서울시립대학 그 사안인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보수 쪽이면요. 그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수로 낙하산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진보 쪽이면 해당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수로 보냅니다. 예컨대 박원순 시장일 때랑 오세훈 시장일 때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 임용되는 그 교수의 성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수 측의 학생이라면은 진보 측 인사가 오면 싫어하고 진보 측 학생이라면 보수 측 인사가 오면 싫어하겠죠. 이거는 만약에 해당 교수가 전혀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예컨대 딴 뜻이 아니라 고졸이다. 그러면은 교수로 올 수 없겠지.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전공 과목,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대하는 과목을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시간 제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 코멘트를 자세하게 달 테니까 여러분 해설 코멘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시간이 많이 늦었고 지금 3시간 넘었어요. 제가 오늘 좀 일이 많아가지고 일하다가 좀 약간 비몽사몽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해설을 엉터리 하진 않았습니다. 자, 해설제 코멘트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